그런데 잇몸이 왜 자꾸 내려가서 이가 시린 건가요? 왜 자꾸 내려가서 이렇게 이가 보기 싫은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치밀한 시선의 치과의사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잇몸 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진짜 억울합니다. 밥 먹으면 바로 양치하고 치실도 쓰고 스케일링도 1년에 2번씩 받고, 그런데 잇몸이 왜 자꾸 내려가서 이가 시린 건가요? 왜 자꾸 내려가서 이렇게 이가 보기 싫은 건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잇몸이 나빠지는 건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치과에서 관리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으신 분들도, 일명 치과 모범생 분들도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이 꽤 자주 발생한다 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서 혹은 타고난 조건 때문에 생기는 이 치은 퇴축의 진짜 이유와 해결책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정말 치과 논문 중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레라는 분이 치주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노르웨이의 치과 대학생들과 스리랑카의 차 노동자들을 비교한 논문이에요. 연구진들은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평생 양치질을 거의 하지 않은 스리랑카의 차 농장 노동자들과 위생관념이 정말 철저한 노르웨이의 치과 대학생들을 비교한 논문이에요. 자, 상식적으로는 그 차 노동자의 잇몸이 다 망가졌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세균 때문에 잇몸뼈가 많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노르웨이 치대생들입니다. 이들은 치아 사이 잇몸은 튼튼했지만 유독 입술 쪽의 잇몸이 치은 퇴축이 노동자들보다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세균이 없어도 오히려 너무 깨끗이 관리하는 물리적인 힘이 잇몸을 내려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잇몸에 내려간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부지런해서 생긴 어떤 그런 영광의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017년도 그 치주과 페노타입에 대한 워크샵에서 나온 그 분류가 있는데요. 양치를 살살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묻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피부의 두께가 다르듯이 잇몸도 타고난 두께가 다릅니다. 이걸 치과 용어로 치주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페리오던탈 피노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어떤 분의 잇몸은 질긴 청바지랑 비슷하고요. 어떤 분의 잇몸은 얇은 스타킹과 비슷합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도 하고요. 자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치아하고 잇몸 틈에 이쑤시개나 치실을 살짝 넣어봤을 때 안에 이쑤시개나 치실이 훤히 비쳐 보이시면 여러분의 잇몸은 얇은 잇몸입니다. 이런 분들은 칫솔질을 조금만 세게 해도 잇몸이 찢어지거나 내려갑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은 잇몸 아래를 들여다보면 치아의 뿌리를 덮고 있어야 할 뼈가 얇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뼈라는 지지대가 없으니까 그 위에 잇몸은 툭 치면 푹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상 누각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정을 하고 나서 치아를 쭉 배열을 했을 때 그 치아가 배열된 게 예쁘게 됐지만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치조골의 얇은 쪽으로 뿌리가 나가서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하신 분 중에 앞니에 잇몸이 쑥 내려가는 것들은 뼈가 원래 얇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얇은 잇몸들도 손상을 시키지 않고 칫솔질을 하면서 치아의 위생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치아를 닦을 때 논문에 따르면 3N 이상의 힘, 그걸 우리가 알기 쉽게 그램 단위로 나타내면 대략 300g 이상의 힘으로 닦으면 잇몸의 상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운하다는 이유로 뻣뻣한 칫솔로 치아를 빡빡 닦으면 치아가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잇몸에 손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잇몸이, 특히 얇은 잇몸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300g의 힘을 표현하기가 또 어려워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주방용 계량 저울을 이용해서 300g의 힘을 한번 눌러보시면 상당히 가벼운 힘을 눌러야 300g의 힘이 작용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다른 손톱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핏기가 살짝 가시려고 하는 정도가 적당한 정도의 강도로 잇몸을 닦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특히 약하신 분들은 사포처럼 두꺼운 칫솔보다는
얇은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치아를 닦는 데는, 그리고 치아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닦아내는 데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칫솔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잇몸이 특별히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모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잇몸이 내려간 거에 대한 억울함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잇몸이 내려간 분들은 일단은 미세모라고 적힌 칫솔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약은 시린이 전용이나 저마모도 치약을 써주셔야 됩니다. 미백 치약은 잠시 삼가해 주세요. 미백 치약은 대부분 연마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미백을 유발하는 성분 자체는 치아의 퇴축과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연마제 그릿이라고 하는데, 연마제의 그 거칠기가 조금 더 센 경우가 많아서 보통 치아 퇴축을 일으키는 분들의 경우에 노출된 치아 뿌리들을 더 많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린이 치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게 잇몸 퇴축을 더 막아준다기보단 사실은 노출된 뿌리의 시림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린이 치약을 써라라는 말씀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닦는 방법에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박박 문지르는 그 분노의 칫솔법이라는 게 옛날에 막 올라갔는데, 그런 횡마법이 특히나 잇몸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바스법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치아에다가 부드럽게 칫솔을 이렇게 누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정도의 그런 힘으로 치아를 마사지 해주면서 잇몸을 닦아주시면 잇몸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와 상의, 치과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은 이식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잇몸을 덮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치은 이식을 통해서 잇몸을 덮어주는 것만으로 치아의 두께랑 치아의 높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치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잇몸이 내려간 거는 관리를 안 해서인 경우라기보다는 너무 섬세하게, 너무 부드러운 잇몸을 가지신 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관리하셨기 때문에,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이 생각보다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존재이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의해서 잇몸 관리를 하시면 잇몸 퇴축에 대해서 좀 덜 고통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치밀한 시선의 치과의사 이창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